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미주 한인 사회도 추모 분위기에 돌입했습니다. 각 지역 공관과 한인회 등에선 오늘부터 분향소를 설치했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조문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첫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들은 재외선거 논의에 앞서 일제히 분향과 묵념을 하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동포들이 멀리 떨어져 살지만은 김영삼 대통령님의 각오, 행적과 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같이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 설치 소식을 듣고 온 한인들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인들은 생전 김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고 여러 긍정적인 개혁을 이뤄냈던 대통령으로 기억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오늘날 이런 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기틀을 확실히 다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하나하나 아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금융 실명제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LA 총영사관에도 오늘 오후 2시부터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총영사와 민주평통 관계자들이 조문했고 한인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한 2번 정도 뵌 기억이 있습니다. 항시 자기 정치 이념이 뚜렷하셨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이 분명하셨던 분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민주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국가에서 국가장으로 해서 5일장으로 해서 서울을 결정을 해서 26일까지로 지금 되신다. 우리도 다른 여기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과 같이 포조를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주 각 지역 재외 공간에는 일제히 분향소가 설치됐고 뉴욕 한인회도 오늘부터 빈소를 마련해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목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조문을 받을 예정이며 LA 한인회는 금요일 오후 6시 30분까지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테러 대응력에서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러 대응력이 차기 대선 후보의 역량을 가늠할 잣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수홍 기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경선 후보가 테러 대응력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 위협에 잘 대응할 것 같은 후보를 가리는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공화당 후보 5명을 모두 앞섰습니다. Our enemy are these criminal killers who misuse a religion in order to recruit people and give them the training to go out and kill more people. 파리 테러 발생 후 대이슬람 관계 발언 때문에 한때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한 정책적 지지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최근 미국 내 이슬람 사원 폐쇄 등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8%포인트 앞섰습니다. I want surveillance of certain mosques, okay? If that's okay. I want surveillance. And you know what? We've had it before and we'll have it again. 한편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자그마치 83%인 것으로 조사돼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가 테러에 대응한 가상 긴급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불안감을 일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등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 이 같은 불안감은 소비경제 진작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경찰 대테러 요원들이 지하철 역사로 긴급 출동합니다. 뉴욕시경과 국토안보부가 지하철역에서 테러 발생 시 대응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The scenario this morning involved active shooting situations in our subway to test our response to that. Initial responders, transit officers. We now have in New York 3 levels of response capability that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last year.
뉴욕시가 이렇게 긴급 진압 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 동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This city has continued to be safe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efforts of the NYPD working with all our partners. The preventative capacity, but also the response capacity is there at all times. 특히 당국은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테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My message to the public in this holiday season is we urge you to continue to travel, go to public events, go to public places, and know that our folks are on the job, and we continue to evaluate whether more is necessary. 어제는 JFK 공항을 출발 터키 앙카라로 향하던 여객기가 폭파 위협으로 캐나다 헬리팩스에 비상 착륙을 하는 등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잇따라 총격 사고가 일어나 최소한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퍼레이드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 총격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구하려던 의대생이 오히려 총격을 당했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즈에서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거리 재즈 공연 퍼레이드. 300여 명이 모여 즉흥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총기 난사가 벌어집니다. 여러 차례 총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들이 곧바로 달려왔지만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해 이미 17명이 다쳤습니다. The commander here, Commander Goodley, assigned people to come to close the park down because it was not permitted. 집단 총격전 양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조직폭력배 관련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올리언즈의 또 다른 거리. 모자를 뒤집어 쓴 흑인 남성이 한 여성을 질질 끌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 이를 본 25살의 의대생 골드 씨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나와 여성을 도우려 합니다. 그러자 범인이 총을 꺼내듭니다. 범인은 양손을 든 골드 씨의 배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골드 씨를 향해 다시 총을 쏘려 하지만 총이 말을 듣지 않자 여성의 지갑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골드 씨는 다행히 치명상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도 무사하고 범인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IS 격퇴를 위해 긴급 배치된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대대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캐머런 영국 총리와 IS에 대한 격퇴 작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했습니다. 정지환 특파원입니다. 파리 테러 응징을 위해 시리아 연안에 배치된 샤를 드골 항공모함. 프랑스는 오늘 새벽 26대의 함재기들을 발진시켜 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샤를 드골의 전투기들이 이라크 내 IS 목표물을 폭격했고 2개의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를 드골의 합류와 함께 프랑스는 총 38대의 전투기로 공격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샤를 드골의 첫 작전은 올랑드 대통령이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IS 격퇴 강화를 천명한 이후 곧바로 취해졌습니다. Nous allons intensifier nos frappes. Nous allons choisir des cibles qui feront le plus de dégâts possible. 이번 주 공습 참여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캐머런 영국 총리도 공습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firmly support the action that President Hollande has taken to strike ISIL in Syria, and it's my firm conviction that Britain should do so too.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오바마 미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IS 격퇴를 위한 국제 대응 체제 구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테러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파리 테러 관련 용의자를 4명째 기소했습니다. 정용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일부터 30일까지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차례로 순방합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이때 교황이 테러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바티칸 국무부에 알렸습니다. 특히 29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방기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자비의 희년 개막 행사를 할 때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을 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군중 사이에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섞여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벨기에 검찰은 파리 테러 관련 용의자 1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용의자는 테러 조직원으로서 파리 테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체포된 16명 가운데 1명만 기소됐고 나머지 15명은 석방됐습니다. 파리 테러 발생 이후 벨기에 사법당국이 기소한 용의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벨기에 검찰은 파리 테러 주범 중의 하나인 살라 압데슬람의 도주를 도운 2명과 차에서 무기가 발견된 모로코계 남성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검거 작전의 핵심인 압데슬람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qu'à présent, ni armes ni explosifs n'ont été découverts. Le nommé Salah Abdeslam n'a pas été intercepté lors des perquisitions.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고 등급의 테러 경보가 내려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양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가 일본 군부에 의해 강제 동원된 것이란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여러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2년 대만 총독부가 일본 외무성에 보낸 공식 문서 제10호입니다. 일본 군부의 요구에 따라 남양군도 점령 지역에 위안소가 만들어졌으니 운영을 위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군부와 정부 관계 없다고 하지만은 이 문서는 군부가 만들고 외무성까지 지금 관련했다는 것을. 당시 남양군도 지금의 태평양 서북부 지역의 섬나라들에 만들어졌던 위안소는 지금도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지난 8월엔 일본군이 조선 여성 2,000명을 모집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중국 헤이룽장성 기록물 보관소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 아들, 딸들을 다 끌어다 죽이고 너네 어디 위안소에서 응? 여자들 모두 끌고 가서 다 죽였지. 일본 아베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책임을 민간 차원으로 돌리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일본 정부의 문서 등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제약사의 합병 소식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5원 3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